서울 양천고 3학년 학부모님 대상 오늘 22학년도 성공적 이수 및 학습을 위한 지원 전략, 그중에서도 특히 6평 분석을 통한 수시정시 대비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된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프라인에서도 뵙고 온라인에서도 좀 분도 계실 거고, 네, 언젠간 또 한번 오프라인에서 뵐 날을 좀 기대하면서 제 소개하면요. 저는 일단 뭐 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박종서 센터장이고요. 전에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소통의 창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건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들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요 세 가지. 일단은 고민 해결. 진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학생부 전형 쓸 건데, 이게 진로가 정확하지 않은데 괜찮겠냐 그러시는데, 지금은 팬데믹의 상황이고, 그리고 청소년기고, 그리고 뭐 사춘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 아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열만 있어도 의미는 있다. 뭐, 어문 계열? 왜 중어 중문이야? 왜 국어 국문이야?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은 어문 계열 쪽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열만 정해져도 의미는 큰데, 단 부모님이 여기 워크넷하고 커리어넷 좀 들어가셔서 직업 검색과 학과 검색이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이들 좀 구체적인 걸 좀 찾아주시면 좀 플러스 알파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이들 보고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과 학생부 안 좋은데 수시정시 어떡할 거라는데, 아니 내신하고 학생부가 다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5, 1등급? 거긴 좋다. 걔네들 빼고 나서는 없어요. 전국에 뭐 한 1% 될까? 네, 전 과목 1등급? 근데 누구나 다 안 좋게 생각하고, 특히 내신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눈높이는 여기에 있는데 나의 내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항상 안 좋은 거야. 그럼 눈높이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위한 전략들을 짤 건데, 이렇게 돼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좀 그 뭐랄까요? 응? 저기 내신 포기하고 학생부 포기하고 그냥 정시로 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제가 저희 아들도 작년에 수시 준비 다 했거든요. 학종 2개 쓰고, 논술 4개 쓰고, 근데 이 중에 다 올킬 당한 건 아니지. 여기 논술 4개 중에, 의대 2개는 갔는데 떨어졌고, 네. 나머지 2개는 한양대랑 성대 논술은 안 간 거니까 이건 떨어진 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준비하시고, 이 학종도 정말 수시 납치당하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정시 잘 나오면 안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면접도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이를 이런 걸 쓰시면 정말 정시가 잘 나오면 안 가면 돼. 근데 정말 학종은 어떻게든 하나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 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써놓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써볼만 하다 그러면은 써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정학생 기록부 안 되면 정말 대학별고사 논술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논술이라도는 아니지,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 정시 같이 가시는 게 맞아요. 올해는 거의 수시는요 최저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신은 최저 없는 내신, 뭐 학생부 100전형 이런 거는 뭐 치솟을 때까지 치솟을 거예요. 내신이. 근데 최저가 있는 논술이건 학종이건 수능이건 교과 전형이건 학추건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최저 때문에 특히 문과 많이 성적이 내려가겠죠? 뭐 그렇다고 뭐 한 2, 3등급 가는 학교가 막 7, 8등급까지 그건 안 돼.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뽑다 최저 맞춘 애들 뽑다가 안 돼서 내신이 너무 낮으면
차라리 정시로 인원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저 맞추기 예를 들어서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3합 5잖아요. 3개합 5. 3개합 5면 311 뭐 212 아니면 뭐 113 뭐 122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맞춘 애들이 굉장히 적어요.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재작년에 8.2%밖에 없었어요. 문과 23만 명 중에. 이과는 19만 명 중에 10%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밖에 안 됐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는 거의 뭐 한 3, 4%할 수 있을라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는 수시 정시 근데 이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생각한다고 공부하면 정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서성한 정시.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 정시 같이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정시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전 진짜 왜냐하면 정시에만 올인하는 아이들이 그것만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 아들도 작년에 준비하면서 정시로 가긴 했는데 내신 준비 다 했거든요. 적어도 수능과 연계된 내신은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개념 공부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그 시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3학년 2학기 내신까지도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같이 가시는 건데 정시 준비를 하시더라도 뭐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들을 뭐 풀코리를 따라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낯선 문제를 제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낯선 문제를 줄이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기출 N회독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기출 N회독은 요 순서대로 하시는 건데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능 공부는 개념 정리와 기출 N회독이에요. 개념 정리와 기출 N회독. 자, 요거 제가 오늘 숙제를 몇 개 드릴 거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정시를 위한 숙제는 이거예요. 개념 정리와 기출 N회독.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해서 수능 공부 본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올해 핫 이슈 8가지 아시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학생기록부 지금 애들 학생기록부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됐다 이제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막 그래요.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플러스 알파 전략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학생기록부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저는 올해 학종 한번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가 있으면 더욱더 좋고 뭐 올해 같은 경우 경희대랑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올해 학추 핫 이슈죠. 그래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주. 자, 그리고 의치한수 교약. 끝내주지. 올해 정말 어마무시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 뭐 아주 좋은 기회고, 이쪽으로 아이들이 거의 올해 한 3% 이상의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문과도. 그래서 아주 여러모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건대까지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올해부터. 자, 그리고 최저 활용하시라고 결국에 논술도 최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시는 거 좋아요. 저는 강추. 그리고 선택 과목 때문에 특히 문과, 확통 어떡하냐 막 그러시는데 그냥 결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확통이 18점 나와. 근데 미적이 유리하다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옮겨서 그거 10점 받느니 확통 18점 받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잘 나오는 거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8번은 정시 얘기고요. 요것 때문에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 정시 요거 발표할 때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 꼭 듣고 하셔야 돼요. 요거 8번 때문에 좀 큰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되 이건 나중 일이고 오늘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정리정돈 하면 수시 정시 다 쓰자라는 얘기고요. 대세를 따르시는 필요는 없다. 지금 대세가 학생부 버리는 게 대세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학생부를 버렸어. 왜 버렸을까? 내신이 다 안 좋아. 왜 대부분 이렇게 내신이 안 좋지?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 시행된 게 올해 고3이거든요. 그러면 이 올해 고3들이 1학년 때
2학년, 3학년형들은 아니었어. 뭐냐면 3학년 때 극적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대부분 등급이 나오고 뭐 단위수 그런 거 다 표시가 됐거든. 근데 우리 1학년 때만 이 친구들이 3학년 때 올라가니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대부분 다 바뀌어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3학년 때 어떤 급 반등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걸 아니까 아 포기. 또 한 가지 1, 2학년 때 제대로 관리를 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 전국적으로 내신이 낮아요. 지금. 아시겠나요? 전국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작년도 입시 결과보다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세를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이런 빈틈을 찾으시라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지금 고3들의 내신이 낮다? 대부분 포기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만 만들어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학생 기록부는 아닌 것 같다. 이해되셨나요? 거기다 최저까지 있는 걸 활용한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점 좀 보러 가지 마세요. 아니 무슨 자제분 대학 입시를 점쟁이랑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자제분네 학교에서 어느 등급이 어느 학교 갈 수 있는지는 그 학교에서 제일 잘 알아.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유료 컨설팅도 뭐 굳이 받으실 필요 없어. 수시만큼은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것들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자, 수능 경향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한 거 작년 거 수능을 보시면요. 대부분 이 표준 편차가 좀 적고 평균이 낮으면 저기예요. 뭐? 네? 저기가 뭐지? 그 뭐라 그러죠? 네? 어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모든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다는 뜻이고 평균이 높다. 사탐 과탐은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국어 수학이랑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도 큰 거예요. 이런 건 좀 쉬웠다라는 것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 빨간색은 작년에 좀 어려웠던 과목들. 자, 어렵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표준 점수 만점을 보면 돼요. 표준 점수 만점이 130점이 넘어섰다 그러면 변별력 있는 수능, 변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요거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 4개 틀려도 1등급. 140점이 나왔다라는 거, 140점이 넘었다라는 건 이거는 좀 어려운 수능이었다. 왜냐면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틀려도 1등급. 150점이 나왔다라는 거, 표준 점수 만점이 150점 나왔다라는 건 이때는 핵 마그마 수능이라는 얘기.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데 당분간은 이렇게 못 낼 거예요. 지금 왜냐면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 아이들이 거의 뭐 자포자기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요 정도 점수 내에서 아마 낼 거다. 어느 정도 변별은 해줘야 되니까 변별이 안 되면 상위권 애들서부터 하향 지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모든 집단이 내려앉아 버리거든. 거기다 또 작년에 사탐이 좀 쉽게 나와서 얘네들 50점이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하나 틀리면 2등급이고 야 그래도 그건 다행이지. 작년에 부모님들한테 야한 걸 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애들한테. 이 친구야. 지금 세계지리하고 물리투는 이 진짜 애들 불쌍한 게 뭐냐면요. 작년에 하나 틀렸는데 3등급? 왜냐면 만점자가 11%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특히 또 저희 아들 작년에 물리 2 봤거든.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들 잘못이 아니야. 나라가 잘못한 거지. 지금 선택 과목도 그래.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만들진 않겠지. 작년에 또 사탐 이렇게 만들어놨지. 물리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의 특징이 두 가지.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꼭 한번 손을 댄다. 그 내년 3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랑 상관없지. 그때 우리 자제분들은 모두 다 대학에 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하고 맞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의 믿음대로 되실지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거리를 해요. 작년에 사탐이랑 물리가 이렇게 됐으면요 올해는 이거에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고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고난도 문항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란 뭐냐면 낯선 문제를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문제, 아까 제가 낯선 문제를 없애는 게 수능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문제를 없앤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낯선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적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 특히 기출을 위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기출 N회도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기출 N회도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정시에 대한 과제 드린다 그러는 게 바로 3번이에요. 개념 정리와 기출 N회도 요거. 그리고 나머지 또 4개 숙제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정 점수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원래 표준 점수라는 게 공식이 이렇거든요. 그래갖고 평균점에다가 표준 편차와 Z 점수를 곱한 값을 더해주는 게 바로 표준 점수. 그래서 표준 점수는 집단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 있어요. 집단이 어땠는지, 집단이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 그래서 요거는 국어 수학은 기존에는 100점, 그 다음에 20점으로 일괄적으로 주고, 탐구는 지금도 50점, 10점을 주는데, 지금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이렇게 안 주고 조정을 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조정 점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통이 있고 선택 과목 A, B, C가 있다. 뭐 세 과목인 거 보니까 수학이네. 자, 그럼 A를 선택을 했다 치면 이 선택한 아이들의 점수를 그대로 뽑아오는 게 아니고 이 점수에다가 뭘 덧붙여 주냐면 공통 과목에서 A를 선택한 아이들의 점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에 있는 이 A를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끌어오는 거예요. 전처럼 이렇게 100점, 요거 100점, 20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끌어와서 선택 과목을 한 이 친구들의 공통 과목 점수를 끌어와서 이거랑 같이 합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왜 이렇게 하냐면 좀 두루뭉술하고 좀 많은 자료들을 써서 두루뭉술하게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려고 이 자료 저 자료 막 끌어와 갖고 좀 많이 둥글둥글해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게 평가원의 의도였지. 뭐, 없기는 지금 아우 문과 친구들 어떡하냐. 아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Z로 표준화 시켜갖고 이렇게 되는 점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평균이 좀 낮고 표준 편차가 좀 일반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면 좀 어려웠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되면 좀 쉬웠던 거고. 그러면 여기 1, 2, 3, 4번 중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2번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나의 확통, 나의 미적, 나의 기하의 원점수는 어떻게든 바꿀 수 있겠지.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라가 할 일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뭘 선택하더라도 그냥 일단 2번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떤 걸 선택하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확통 진짜 수학의 1등급 중에 95%가 이과잖아요. 요번 거. 그렇게는 안 만들겠지.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되 일단 1번하고 5번을 좀 큰 값을 주면 조금 더 두루뭉술해져요. 1번, 5번을 큰 값을 주면. 1번, 5번을 큰 값을 준다라는 건 공통 과목을 쉽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4월 달에 그렇게 해서 갭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6월 달은 그냥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공통 과목을 어렵게 내고 선택을 쉽게 내서 그렇게 해본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아무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는 큰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좀 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보통 뭐 웬만해서 하면은 130점대 인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난이도 조절을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집단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그런지 막 150점대가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게 3월 달 거. 3월 달에 이랬었죠. 그래갖고 여기 미적이 1등급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랬는데 4월 달에 공통을 좀 쉽게 냈더니 격차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은 이런 형태로 냈거든요. 이거랑 이 3월 달 거랑 비슷하게. 왜냐면 6월 달 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좀 격차가 벌어지게 화작,
화작, 언매, 확통, 미적, 그 다음에 기하 1등급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격차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을 좀 쉽게 내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아무튼 좀 난이도 조절이 예상되니까 좀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하면 치명적이에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인문 확통해서 만점 받으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게 제일 더 유리해. 그걸 확실히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뭐 확통이면 어떻게 해야죠? 확통 때문에 불리하게서 이거 떨어지면 어때요? 아니 만점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하라고. 확통이 만점인데 점수가 안 나. 야 어떡하냐. 그 나라가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뭐 확통 점수도 안 나. 공부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빡시게 남은 시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점수라도 끌어올리면 되고 공통 과목 잘 보고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 과목별로 좀 특징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고 자제분들하고 얘기 나누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3월, 6월, 3월, 4월, 6월에 그 선택 과목에 대한 등급, 분포, 이거 저희 추정치예요. 정확한 거 아니고 이런 거 같다. 그래서 화작이랑 언매가 3월에는 73대 63, 그 다음에 4월 달도 73.63대 26.37. 어떻게 3월하고 4월이 딱 같아? 근데 6월은 대충 그게 한 3대, 6대 3 정도? 6.3대 3.7. 아, 이게 말이 어려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저희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약간 언매 쪽으로 애들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확실히 언매가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1등급 전체 인원 중에 언매가 계속 이렇게 많아. 항상. 그래서 언매가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면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 조정 점수 공식 보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들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수학도 황미기가 65.53 대 33.65 대 5.82였던 게 지금 6월 달에는 50.7, 40.3, 한 9 정도 되지 않겠느냐. 기하도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1등급이 전체적인 분포가 4월 달에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좀 있었는데 다시 6월 달에 이렇게 좀 쭈그러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지. 그냥 이대로 두진 않겠지. 그렇죠? 확통이 너무 적어요, 지금. 1, 2등급이. 그래서 이대로 두진 않을 거라는 그냥 믿음. 네. 자, 그리고 기한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위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어 본 거는, 이번 6월 달 거에 화작하고 언매의 표준 점수 만점이 이랬거든요. 근데 1등급이 91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91, 90, 그 다음에 86, 85 이렇게 되면 점수를 보면 화작하고 언매 쪽을 여기서 보면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좋은 애들이 표점이 잘 나와요. 공통이 잘 나온 아이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언매에서도 언매라서 뭐 잘 나온 것보다도 언매가 잘 나온 것보다도 공통을 잘 본 아이들이 좀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130점인데 같은 표준 점수 130점인데 화작은 91, 90, 91을 받아야 130이고 언매는 86, 85를 받아도 130이 나온다. 언매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공통이 좋으니까 표준 점수가 잘 나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른 과목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은 공통 과목에 좀 신경 쓰시고 문과 친구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확통 점수 끌어올리세요. 원점수 올리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자기 등급 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9등급까지 참 친절하다. 그래서 9등급까지 정리해놨으니까 일단 자제분들 지금 대충 몇 등급이구나 그렇게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확인 좀 해보시고 다 되셨죠? 그리고 사탐 가채점이긴 하지만 일단 대충 지금 우리 아이가 몇 등급 받았구나. 만약에 이거 모르시면 지금 잠깐 멈춰 놓으시고 나중에 자제분 물어보신 다음에 아신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과학도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등급 배치표를 좀 다시 만들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국수, 탐이고 탐구는 한 과목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국수영탐 기준으로 만약에 조합이 우리 아들 조합은 안 이런데 그럼 뭐 등급 합을 보시거나 평균을 보시면 돼요. 평균 등급.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이구나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 배치표가 얼마나 저질이냐면요. 2등급이 받을 수 있는 백분위 점수는 95점서부터 89점 근처거든요. 요 인근이거든요. 백분위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등급과 여기에 있는 2등급은 격이 다른 2등급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다른 2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질 배치표냐고. 그러니까 대충 보시는 거야. 대충. 대충 저 정도구나.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시로 요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수시는 한 2칸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정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시도 결국에는. 요 정도 상황인데 자제분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쓴다. 이건 학교에서 컨펌이 안 되면 아마 못 쓰실 거예요. 대충 요 정도 범위에서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자제분하고 마지노선 대학 정하세요.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 놓으셔서 이거 가지고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셔갖고 딱 선생님 컨펌 받으시고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 놓으면 긴장의 끈이 놓쳐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아주 좋은 텐션을 받아요. 야, 우리 여기까진 가기로 했잖냐. 좀 힘을 내라. 엄마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 게 오늘의 두 번째 숙제. 아까 수능에 대한 숙제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숙제인가? 네,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 거 첫 번째 숙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위 누적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요게 상위 누적이에요. 자제분 국어, 수학, 탐구 2개 더해서 다 더한 원점수로 지금 자제분의 상위 누적을 한번 보세요. 몇 퍼센트인지. 상위 누적이 뭐냐면요. 상위 누적이 1%다 그러면 지금 이과 친구들 22만 8천 명 정도 과학을 봤거든요. 저희의 문이과 기준은 사회냐 과학이냐예요. 다른 회사들은 수학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희는 사회인지 과학인지로 문이과를 나눠요. 자, 그러면 이과 22만 8천 명 중에 1%다 그러면 얼마죠? 한 2,300등 정도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2,300등 정도 되면 여기 써놨네, 친절하게. 정말 되게 친절하다. 여기 등수 나와 있네. 네. 괜히 아는 척 했네. 자기가 만들고도 몰라. 자, 이렇게 등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서울대가 정시에 한 요 정도 인원을 뽑거든요. 요 사이 정도의 인원을. 올해 아마 확정 인원은 안 나왔지만 보통 한 400에서 500명을 뽑았거든요. 더 늘어났죠, 올해는. 저기 때문에. 정시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등수로 가는 거예요, 정시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최상위의 마지노선 정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 그 정도 틀린 친구들. 뭐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웬만해서는 뭐 서울대 의대 그런 데 말고 아무튼 극상위의 마지노선이 요 정도? 마지노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의치한 수약의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대는 아직까지도 저희는 추측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마지노선이야. 여길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완전 끝자락. 이해되셨죠? 네. 자, 저 분명히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한 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주요 국공립의 마지노선 한 요 정도 퍼센티지, 요 정도 퍼센티지. 되셨죠? 전국이 한 요 정도 등수, 요 정도 등수. 되셨죠? 요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략적인 상위 누적 표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각을 좀 가지시라고 한 요 정도 퍼센티지면 요 정도가 할 수 있다. 뭐 문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마지노선 대학도 정하시고 이번 6월 달 것도 제가 6월 달 배치표 거기 유튜브에다 올려놨고 선생님한테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합불 사례예요. 대충 이랬대요. 정시에서. 의대, 치대, 한대, 수의대. 대충. 뭐 정확한 거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그냥 요 정도였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약대는 한 요 정도다. 최상위 약대 빼고 그냥 일반적인 약대는 치대의 한 끝자락 정도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정시 때 수시도 약간 이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서부터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A 유형인지 자제분이 B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딱 보시면 A 친구는 약간 정시에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 B 친구는 약간 수시에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 그럼 A 친구는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수능과 관련된 내신 끝까지 공부하시는 거 맞고, B 친구는 최저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으니까 수능 공부하시는 게 맞고, 수능 최저 들어가지 않는 학생부 전형 올해 내신이 치솟을 거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보자라는 얘기고요. 지금 6월 달 것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상황을 좀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서 같이 지금 고3 애들 공부하기 좀 바빠요. 진짜. 안 해요? 에이, 하겠지.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일단 이런 일정 관리 이런 것들서부터 부모님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따로 하나씩 설명 안 드릴 거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면 시행으로 내신이 전반적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입결보다 작년 전년도보다 좀 더 여유 있다고 보시는 게 전 맞아요. 그래서 좀 더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학생부 100% 전형을 선호하는 게 늘어났어요. 당연히 내신 컷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수능 최저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안 내고 학생부만 낸다? 제일 좋아하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선생님 그냥 귀찮고 힘들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 애들 딱이지. 그럼 대학 눈높이 낮추셔야 돼요. 올해는.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아까 이 숙제로 마지노선 대학 제가 정하시라고 말씀드렸고 3년간의 입결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같이 파일에다가 3년치 입결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그걸 좀 올려놓을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그 입결은 대학교 입학처에 올라온 거 정리한 입결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려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지만 그냥 보기 좋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논술은요, 딱 두 가지예요.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와 그 다음에 꾸준히 하느냐. 왜냐면 논술은 관성력이 되게 커요. 그래갖고 잠깐 멈추면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해야 돼. 계속 다람쥐 쳇바퀴가 돼버려. 그래서 꾸준히 그냥 쉬지 말고 인강 보면서라도 기출문제 푸는 걸 보더라도 단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대학의 어떤 스타일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여기 좀 많이 쓰는데 이 편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교 인재상에 뭐 리더십이란 얘기, 사회성과 배려, 뭐 자기주도 막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주도적인 아이들을 좋아하는 대학교인 거예요. 선호하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이랬다라는 거예요. 학생기록부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 대학하고는 속된 말로 궁합이 맞는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주로 이화여대 되게 좋아하죠. 이화여대. 그리고 고려대도 이런 친구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그 대학교 인재상 모아놓은 파일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학 인재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단어로 이렇게 하시고 그 특징에 맞춰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기소개서도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되고 되셨죠?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그냥 자료만 받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강의를 들어야지 이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원래 사람들이 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데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암호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 수시 배치표 그냥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 정확한 건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입결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 거고 요게 교과 전형 또는 학종의 일반적인 학종들 요렇고
그리고 탐구형 학종이라고 약간 특목고 친구들을 뽑는 학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에 가시면요 그거 찍어 놓은 게 있어. 학종 일반형 학종과 탐구형 학종에 대해서 학종의 특징에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는. 그렇다고 막 6, 7, 8등급이 막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뽑다 이제 정시로 그냥 2월 시켜버릴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신 컷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거니까 수능 최저 잘 활용해 보자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고대 학추가 3합 5고 올해도 3합 5거든요. 작년도 3합 5고 재작년도 3합 5였는데 요거는 재작년 자료고 작년 자료는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23만 명, 문과 23만 명 중에 23만 명 중에 수험생 중에 8.2%밖에 못 맞춘 거야. 이 최저를. 그러니 고대 학추 받고 수능 최저 맞췄으면 이건 뭐 완전히 100% 합격 아니에요? 진짜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붙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으면 학추를 올해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올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까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물론 학추가 무조건 내신 좋은 애들만 받는 건 아니라는 그런 공식이 깨졌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무튼 학추가 전교권인 아이들이 받는 건 작년까지였는데 올해는 전반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필요한 수시들 보시면 요게 수능이 필요한 수시들이거든요. 수능이 필요한 수시. 그러면 정시를 이만큼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수능이 필요한 수시와 정시를 더하니까 건대는 65.1%가 수능이 필요한 선발인 거예요. 고대는 뭐 다 수능이네. 이러니까 수시 정시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량평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학종에서도 정량평가가 있는 건데 딱 보시면 C거든. C가 제일 우수해 보이거든. 교과 전형은 이걸 보고 뽑아요. 이걸 보고 뽑아. 그래서 이 대학에 얘가 교과 전형으로 넣었으면 떨어졌어. 이 대학은 내신이 1.8 이내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 교과 전형으로 넣었다면 떨어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걸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지만 학종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W를 그리고 아시겠나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고3들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난 W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남은 일반 선택에서 원점수라도 끌어올려 보면 한두 문제라도 더 맞아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로 선택 A를 받으려고 A를 좀 써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학생 기록부에 플러스 알파 전략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형을 좀 정해야 되는데 수시 6개 쓰시되 쓰세요. 웬만하면 쓰세요. 진짜 버린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도 육론술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 근데 4개는 마음껏 써보세요. 이건 정말 free. 마음껏. 야, 이거 진짜 우리 내신이 작년에 고대 학추가 평균이 2.3이었거든요. 평균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3합 5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한 3등급인데 한번 써볼까? 해보세요.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니면 학업 우수형이라던가 한번 써보세요. 최저가 있는 걸로. 그래서 던져보시는 거죠. 뭐 6개 다 붙을 6개 다 붙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신문에 나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시고 2개는 학교 선생님 거예요. 학교 선생님 거. 아시겠죠?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쓰시라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만약에 정시로 갈 수 있는데도 쓰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면접이 있는 거 쓰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내신 좋은 애들은 이렇게 쓰겠지. 교과 중심으로. 내신이 조금 부족하면 교과 전형을 안정권으로 좀 대학을 낮추고 종합 전형 위주로 쓰겠지. 요보다 내신이 부족하면 종합 전형 위주로 쓰되 대학별고사를 걸치겠지. 그러면 대학별고사 보는 대학을 조금 높이 쓰겠지. 저희 아들은 작년에 내신이 하도 이거보다도 부족해서 대학별고사 4개 쓰고 종합 2개 썼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잘 써주셔갖고 저희는 정말 감사했었어요. 선생님이 정시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높여 써보자 그래갖고 네.
그리고 정말로 학생부를 쓸 수가 없다면 대학별고사 다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논술 해보시는 근데 논술 쓰라고 그러면 자꾸 부모님들이 아우 논술은 누가 붙는지 모르겠어 맨날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저 맞추고 꾸준히만 하면 논술도 해볼 만해요. 굉장히 짭짤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전형이 복잡하고 요구하는 게 많고 내라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입결은 떨어진다. 아시겠죠? 저희 아들은 정시로 갔는데 그과는 막 면접도 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도 내야 되고 체력장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막 신원조사도 해야 되고 서류가 낼 게 엄청 많아요. 정시인데도 확실히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2차 추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입결은 분명히 내려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수록 자제분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혼자 해?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죠. 자, 시립대 결과고 분명히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건 알 수 있고 근데 여기 기타라고 하는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하지만 뭐 그거는 뭐 부모님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죠. 뭐 이건 대학 마음이지 뭐.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자사고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자사고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분명히 어떤 특수한 지역들 있거든요. 비평준 지역이나 뭐 강남이나 뭐 그런 데 좀 다르거든. 그래서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기 기타는 아마 기회균형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 요런 대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있는 대학이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교과가 좀 늘어나는데, 요게 8.2%에서 12.1%로 늘어난 게 바로 학추가 늘어난 거예요. 4%. 그러니까 활용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요게 늘어난 게 뭘 의미하는지도 제가 딴 데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 유튜브에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교과 전형의 내신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과 전형은 유지가 될 거야. 학추의 내신이 내려갈 거예요. 학추의 내신이 좀 내려갈 거야. 이 4%의 의미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쓰는 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쓰는 게 제일 정확하지. 합격률도 높고 물론 조금 뽑는데 쓰는 것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는 일단은 대단지가 당첨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시랑 학종은 다 해보는 거죠. 뭐. 그리고 논술도 해볼 만하지. 작년에 적성이었던 대학들이 적성 없어지니까 논술로 틀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뽑잖아. 해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부의 개선 사항들이고요. 우리 3학년들은 지금 학생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말로는 빠져서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 좀 볼 게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은 있어. 뭔데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점수라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보자. 수학이 있으면 수학에서 정말 70점 받던 거 75점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세특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중요한 거지 우수하고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얘기하는 걸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자제분 학생기록부에 요거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뭐 자기소개서에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으려면 메모해놨다가 선생님하고 상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뭐 그게 사실이면은 당연히 선생님이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시겠죠. 아시겠죠? 왜냐면 이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대학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거든요. 그래서 대학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대학의 평가 기준이 이렇거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에서도 이 학업 능력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이 지적 호기심인데 여기도 빨간색이 있네? 뭐냐면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제일 좋은 학업 역량이거든요. 이걸 학업 역량의 연계성이라고 해요. 이 학업 역량의 연계성이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걸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학생기록부에 적어주려고 하신다. 올해 3학년 1학기 거. 그러면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변화가 이런 게 있었고요. 추가에 플러스 알파의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사실이면 왜 안 적어줘?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숙제 메모하기. 자, 메모하기 뭐냐면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메모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동기는 대단한 동기 아니고 수업 시간에 뭐
저기 뭐야 산업 뭐 산업이 뭐 근데 뭐 저기 확률과 통계 시간에 뭐 아니면은 뭐 저기 경제 시간에 그렇게 수업 시간에 아니면 뭐 창체 시간에 컴퓨터 동아리 시간에 뭐 그러니 그게 동기예요. 그렇게 간단히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준비했던 과정. 근데 제가 이거 잘 안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 얘기 안 듣고 자료만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대단한 트릭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만 웃겨. 자,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학생기록부에 많은 내용이 써 있지 않아도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가 있으면 이렇게 딱 두 줄에 동기, 과정, 결과만 있으면 학업 능력에 연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업 시간 중에 이게 동기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메모하세요. 포스트잇에다가 많은 내용 메모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못 적어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 중에 동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과정 이렇게 해서 조사 발표를 했다 결과. 그래서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 과정과 결과를 거쳐서 지적 탐구 능력, 동기, 과정, 결과가 순서대로 써 있으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연계성의 점수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건 많이 알아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고 전국에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 거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해본 거야. 어떻게 될까? 응용. 이걸 뭐라 하냐면 연계성,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교수님들이 얘기한 거 세특에서 적극성 본다며 이거예요. 동기, 과정,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데 응용을 해본 거, 배운 거를. 이걸 플러스 알파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몰라요. 진짜 대부분 다 몰라, 잘. 그래서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특에서도 이런 적극성을 보려면 플러스 알파를 만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배운 걸 써먹어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는 경땡대학교 내 땡땡땡땡 지원한 두 아이인데 B가 붙었거든요. 왜냐면 간호학과 관련된 게 자주 보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성적이 올랐잖아요. 얘는 재작년에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가 생명과학 1등급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걸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선생님에다 동기, 과정, 결과를 적어주셨는데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한 거야. 친구들하고 세미나를 열어준 거야. 그래서 말은 저렇게 됐지만 생명과학 세미나 친구들을 지도한 거예요. 멘토 멘티처럼. 그래서 유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외워지기도 쉬워. 굉장히 쉽게 외워져. 그러면서 애들한테 써준 거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적극성까지 볼 수 있는. 아시겠죠? 요게 올해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두 개 정도 에피소드만 잡으시면 돼요. 모든 학생 기록부 다 그렇게 쓰면 이건 플라스틱 서저리거든요. 네. 예쁘긴 예쁜데 성형미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개 정도만 하세요. 두 개만. 그래서 두 개 정도만 딱 잡아서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주셔야지. 학생부 보시면서 아들 너 기계공학과 가니까 물리에서 뭐 이런 거 동기과정 결과 할 거 있어? 그 다음에 그거하고 플러스 알파 뭐 할 수 있겠어? 플러스 알파는요 책을 읽어도 돼요. 세미나를 해도 되고 토론 발표를 해도 되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기계공학과인데 어떤 인문학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떤 도덕성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철학서를 가지고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도 한번 해보시고 한 두 개 정도만 꼭 해보세요. 분명히 올해 좋을 거야. 그래서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하기 좋은 것들 제가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여기를 생각하시면 요런 과목들 요런 과목들이 그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하기 좋고 요거 플러스 알파 하기 요런 거 좋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여기 빨간색 과목들은 단 1점만 올라가도 의미가 큰 과목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계 것까지 다 정리해 놓고 이 정도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소개서 때문인데요. 자기소개서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1번, 2번, 3번, 4번이었는데 올해는 1번, 2번, 3번 그렇게밖에 없거든요. 3번은 대학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1번이 이 자기소개서 1번이 작년도 1번, 2번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자기소개서 작년께 동기 과정 결과를 쓰라는 거였거든요. 자기 학업 능력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적어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학생기록부에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모르면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거예요. 이걸 몰라 지금 대부분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피소드 2개 정도 만드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돼요. 1번에. 1번에 하나만. 그 2개 에피소드 중에 하나만. 아시겠나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꼭 학종 한번 써보시고요. 수능 공부하는 거 이렇게 기출문제 실전훈련 하시라고 해서 시간 정해서 문제 푸는데 80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70분 안에 푼다고 생각하시면서 스탑워치를 10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놓고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지 진짜 수능에 가서 여유 있게 풀 수 있거든요. 탐구는 5분만 빼면 되고 시간 정해서 이렇게 이번 방학 때 어마무시한 기출을 풀어보시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풀지 말고 학년도별로 전 과목 다 푸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20학년도 9월 거를 풀었다. 뭘? 국어만요. 그건 기출 푼 게 아니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다 풀어야 돼요. 한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100점 원점수, 수학 100점, 그 다음에 탐구 50점, 탐구 50점, 그래서 300점 만점. 그래서 배치표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집은 이렇게 안 풀어요. A4를 안 풀고 이렇게 크게 풀었어. 왜냐면 아이들은 여기다 풀거든. 여기다 풀거든. 요런 데다 풀거든요. 요런 좁은 공간에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가 크리스탈 와인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아이는 앞에 아크릴판 붙여놓고 시험 보는 연습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어갖고 시험지 출력하면 안 맞아요. 그냥 서점에 가면 아이들 교육과정에 맞게 새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큰 책 팔아. 그걸로 풀어보시는 게 맞고 OMR도 있어요. 그래서 OMR도 체크하는 연습. 빠르고 정확하게 옮겨 적는 이 녀석들이 시험 시간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미친 것들이 진짜 시험 시간에 이랬대. 아니 또 어떤 놈은 막 피카츄 그리고 앉아 좋다고 낄낄거리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채점 해줬대요. 얘 4점, 얘 7점 받았대. 그래서 혹시 자제분들 그린다 그러면 토끼 그리라 하세요. 농담이고, 네. OMR도 좀 사주세요. 그 인터넷 쇼핑에 가면 OMR도 팔아. 자, 그리고 시험지에다 이거 만들라고 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하거든요. 오답 분석 시험지. 자, 오답 분석 시험지를 만드시면 보세요.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했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 위치가 아니라 방식이구나. 이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왜 답인지도 확인해 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어. 비음어랑 유음어를 잘 몰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풀이 인강을 들으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유음어와 비음어를 설명해주는 개념 강의를 듣는 거. 인강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보시는 걸로. 그리고 요거 만드시고 요거 빨리 만들면 전 과목 3일 만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좀 천천히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래서 기출 애네독은 뭐냐면 이렇게 실전풀이 하고 원점수 대비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보고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들고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다가 아 이제 확실히 알겠다. 틀린 것들을 다 내가 마스터했다. 자신 있으면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 가셔서 그 책을 2권씩 사주는 게 좋겠지? 그 과목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그러면 다 맞을 텐데 또 틀리거든. 그러면 그걸 왜 또 틀렸는지 확인해 보면 분명히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셔갖고 일단은 2차 응시까지 하셔야 기출 애네독이다. 제 말씀 듣고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분명히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요 아마 다음 시험에서 과목당 하나씩은 더 맞을 거야. 총 4개 더 맞아요. 4개 더 맞으면 아이고 그까짓 거네. 4개 더 맞으면요 건대가 한양대로 바뀌어요. 경희대가 고려대로 바뀌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4개 더 맞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3개년 이상 푸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원점수 배치표도 마련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아들 너 중앙대학교가 마지노선이라며 요번 기출로는 중앙대학교가 택도 없네? 집안 분위기가 싸해져요. 공부하라고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싸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옆에 있는 숫자는 영어 평균 등급이야.
되셨죠? 근데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220점까지도 정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풀고 기출문제 풀고 3기내너치 풀고 그때그때마다 비교해 보시면서 자제분들한테 툭툭 던져주세요. 자극용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지노선 대학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제분들 슬럼프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180점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3개년치 푸는 게 오늘의 세 번째 숙제입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수학 한 달에 한 600문제 풀어보시죠. 진짜? 아드님 따님한테 야, 우리 한 달에 600문제 풀어보자. 그럼 내 10,000원씩 줄게. 너무 싼가? 저희 아들들은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1번, 2번 연습장에다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600번까지 한번. 그래서 7월 초까지 600문제 풀자. 막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3개월만 해보세요. 수학 성적 오르나 안 오르나. 저랑 내기하세요. 1800문제 풀고도 성적 안 오르기가 쉽지 않을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부탁이에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장 이런 식으로 쓰니까 맨날 실수를 하는 거야, 나오는 거야. 글씨를 떠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풀면요 머릿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풀라 그랬더니 애가 실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소강대 갔잖아요. 정말 실수만 줄어들어도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좀 깨끗해. 그러니까 시험지에도 깨끗이 풀고 연습장에도 깨끗이 풀고 그런 잔소리는 부모님밖에 못 하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내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개념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개념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출 N회독 하면서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시라고 한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크릴판도 붙여놓고 연습하는 그 정도의 훈련. 그리고 관성이 적용된다니까요.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해야 돼. 오늘 힘들었으니까 내일 하루는 제낄래. 그 여파가 굉장히 커져요. 야, 꾸준히. 아니요, 159일. 오늘이 제가 이제 촬영하는 날짜가 뭐 여기서부터 보니까 6월 12일인데, 오늘서부터 해서 159일이에요. 22일 남았거든. 22주 남았거든. 깜짝이야. 22주 남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표한 데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다 같이 가족끼리 유럽 여행 가는 거지 뭐. 아시겠죠? 네. 저희는 올해 제주도 여행 갔다 왔거든. 부러우시죠? 네. 내년에 부모님은 유럽 여행 가실 거예요. 자제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거 상상하면서 버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제분들한테 이거 얘기하세요. 실력은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니? 그러면 여기 1번서부터 5번을 체크해 보거라. 이건 5계명이다. 이렇게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더라. 너의 실력 발휘가 안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N수생이 말하는 현역 시절의 실수들 정리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전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투리 시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투리 시간 하루에 다 더해도요, 1시간 정도는 생겨요. 매일매일 1시간의 공부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분명히 방해되는 거니까. 왜냐면 끝이 안 나요. 끝이 나질 않아요. 밤새는 거야, 꼴딱. 그리고 이렇게 학습량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네 번째 숙제를 드리면요, 12시간 이상 공부하기 하루에. 이거는 학교 수업 시간 포함, 인강 들은 것도 포함, 학원 수업 들은 것도 포함, 독서한 것도 포함. 오케이, 다 포함해서 12시간. 진짜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남은 159일 동안 이렇게 해준다면 이거는 정말 대박.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시간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들 작년에 쥐어 짜니까 11시간 반 나와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이젠 쉬는 시간, 왔다 갔다 통학 시간, 그리고 밥 먹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후딱 먹고 한 30분 정도 더 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159일 진하게 지내고 끝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오늘 설명회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자제분들 많이 도와주셔갖고 내년에는 저희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투스 밴드 학부모 밴드거든요. 가셔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제분들 올해 꼭 목표하시는 대학교 꼭 합격하기를 정말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